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조금 전 내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주간 2.5단계를 시행하면서 수도권에서는 확진자가 매주 절반 가까이씩 줄어드는 등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났다고 판단한 겁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희생하며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신 덕분이겠죠. 오늘 신규 확진자 중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 수도 이렇게 99명이긴 합니다만 꼭 한 달 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역시 적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럼 내일부터 지켜야 하는 방역 지침 어떤 것들인지, 뭐가 바뀐 건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뼈아픈 고통을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역 당국은 고심 끝에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내일부터 2단계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의 방역 조치 효과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음식점들의 야간 영업 제한 조치가 풀리게 됐습니다. 또 시간과 관계없이 배달이나 포장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등도 다시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고 빵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스터디 카페나 헬스클럽 같은 실내 체육시설도 다시 문을 엽니다. 대신 업주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업주는 출입자 명부 관리, 테이블 간 간격 유지 등의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2개의 고위험 시설 업종 중에서 PC방은 다시 문을 열 수 있지만 유흥주점, 노래 연습장, 뷔페 등 나머지 11개 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정 총리는 특히 추석 연휴가 방역의 중요한 고비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일부 휴양지 숙박시설에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예약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 자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오는 28일부터 2주간을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는 건지 배양진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배 기자, 우리가 2주 전만 해도 2단계를 했었잖아요. 그럼 그때로 완전히 돌아가는 건가요? 근데 좀 바뀐 거죠? 네, 사실상 2주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네. 영업 제한은 풀지만 그 안에서 방역 수칙은 더 잘 지키자는 겁니다. 이제는 많이 익숙하실 방역 수칙입니다. 1에서 2m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그리고 출입 명부 쓰기까지인데 일부 업소들 영업 제한을 푸는 대신에 이런 것들은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음식점이나 술집 이런 곳들은 이제 어떻게 변하는 건가요? 네, 이렇게 음식점이나 주점 같은 곳들은 밤에 실내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게 제한됐었습니다. 이제는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출입 명부 쓰기 이 방역 수칙들은 꼭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거나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좌석이나 테이블 절반을 빼서 강제로 거리 두기가 되도록 했습니다. 카페 가시는 분들은 의자나 테이블이 없어도 놀라지 말고 띄워서 앉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 PC방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PC방은 영업 제한이 풀립니다. 다만 네.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하는 게 조건입니다. 학생이 감염될까 봐 고위험 시설로 지정됐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네. 다른 원래 2단계에서 시행됐던 조치들은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노래방이나 유흥업소 같은 고위험 시설들은 여전히 집합금지 상태가 되고요. 실내에서 50인 이상 그리고 야외에서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들도 여전히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것들은 정상 진행이 어려운 겁니다. 교회 네. 예배도 여전히 비대면이 원칙입니다. 예. 그 전체 확진자로 보면 아직 11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 거리두기 완화가 좀 성급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 생각은요.
2.5단계 거리두기가 오늘 종료되기는 하지만 이 효과가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네, 또 그러니까 지금 점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점점 나타나고 있고 이게 앞으로는 더 많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리두기 단계에서 자영업자들이나 서민들이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희생을 하고 있다는 것도 고려할 수밖에 네. 없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부가 하반기 최대 고비라고 보는 게 추석 연휴잖아요. 네, 저희가 달력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30일부터가 추석 연휴인데 정부가 28일부터 2주 동안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 기간 동안에 고향에 가거나 하는 건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 기간 동안 구체적인 방역 대책도 곧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양진 기자였습니다. 네, 지난 2주간 장사하시는 분들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셨죠. 현장 연결해서 시민들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송승환 기자가 서울 연남동에 나가 있습니다. 자, 송 기자, 지금 뒤를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꽤 많이 지나다닌 것 같은데요. 오늘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시민들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연남동의 경의선 숲길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화창한 날씨가 하루 종일 이어지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오갔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사진을 찍거나 음료를 마실 때는 마스크를 내린 사람도 곳곳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면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글쎄 소상공인이나 좀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잘한 거고 위험이 따르니까 걱정이 되죠. 또 혹시나 또 환자가 늘어날까 봐. 예, 거리두기가 완화됐다고 해도 방역 지침은 잘 지켜야겠죠. 그 무엇보다 거리두기를 좀 완화되기를 기다렸던 분들이 상인 분들일 텐데요. 이분들은 좀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상인분들은 다행이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발표가 난 뒤에 서울 을지로에서 식당을 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봤는데요. 말씀을 또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고요. 물론 2.5단계 장사가 안 됐었는데 지금 2단계가 된다고 장사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이런 걸 받아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권마다 말하는 어려운 점들이 다 달랐는데요. 이를테면 회사 근처에서는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손님이 확 줄었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고요. 술집은 저녁 장사로 버티는데 보름간 손님을 못 받았고 또 곧 추석이 다가오니까 이번 달은 매출이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예, 내일부터 다시 밤에도 장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전과 똑같지는 않잖아요. 상인들이 거리를 좀 띄워놓는 이런 준비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네, 좁은 식당에서 거리두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그만큼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줄기 때문에 걱정하는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번 들어보시죠. 테이블이 10개밖에 없는데 하나씩 띄어야 돼. 그럼 5팀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여기 주변에 여기 상권에 계시는 분들이 걱정이 참 많죠. 네, 또 식탁과 의자 등을 한쪽에 치워두려고 마땅한 공간을 찾는 분들도 있었고요. 오가는 손님을 관리하기 위해서 QR코드를 입구에 붙여두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서 JTBC 송승환입니다. 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지만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걱정거리가 바로 쌓여만 가는 임대료입니다. 일부 상인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가 하면 아이들 돌반지까지 팔았습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고깃집을 하고 있는 김진우 씨. 점심시간이지만 가게는 텅 비었습니다. 매출도 80%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아이들 돌반지까지 팔았습니다. 집에 이들 돌반지라든가 그런 거 솔직히 저번 달에 좀 처분했어요. 사업자금을 버티기 위해서 어려우니까 집에 있는 적금도 깨고. 그나마 건물주가 임대료를 6개월 동안 절반으로 깎아줘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대출도 안고 있고 힘든 건 사실인데 저 어려운 것보다는 이분들 보시면은 여러 사장님들 보시면은
참 밤샘으로 고생도 하시고 또 그 고민하는 표정들이 역력히 보이는데 그냥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임대료는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조사 결과 자영업자들은 경영 비용 가운데 가장 부담되는 것으로 임대료를 꼽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나섰습니다. 직접 임대자를 만나서 설득도 하고 현수막이라든가 또 홈페이지, SNS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경기 성남시, 용인시 등도 최근 착한 건물주에겐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